오늘은 플레이어가 자신의 생각에 따라 개인 내 가상 캐릭터를 경험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가상현실 게임 소드 아트 온라인 시리즈가 완성되어 정식 출시된 날입니다. 여기서 원하는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나요? 물론이야. 좋아, 나는 이 게임을 좋아한다. 현재 가장 핫한 게임 시리즈 중 하나로 젊은 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게임 디스크가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플레이어가 게임을 완료하기 전에 로그아웃할 수 없으며 게임 내에서든 현실에서든 죽음이 그들에게 닥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 기묘한 게임의 제작자인 커야버 아키히코로부터 이 정보를 알게 된 후 경험이 풍부한 플레이어인 우리의 주인공 키리토는 이 게임을 완료하고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게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키리토는 베이터 플레이어였음에도 여전히 하나쯤 괴물을 찾지 못했다. 나누어 파티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솔로 플레이어로서 키리토는 훗날 그의 운명이 될 아스너와 팀을 이뤄야 했다. 의논한 끝에 모두들 바로 괴물과 싸웠지만 키리토가 실수를 해서 괴물에게 다음 행동을 알려주는 것을 잊어버려서 지휘관은 안타깝게 사망했다. 키리토는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맞고 키리토가 모두 베이터 게이머이기 때문에 모두를 잘 보호하기를 원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모두의 도움이 있었기에 4월 2일 아스너와 키리토는 플루오 괴물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네월 8일 11층에서 키리토가 길드에 합류했다. 방금 길드의 모든 사람을 구했고 모두의 초대를 받아 전투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신의 실제 레벨을 아무도 알려주고 싶지 않아 자신의 레벨을 숨겼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길드원들은 돈을 더 벌고 집에 들어갈 가구를 사려고 해서 더 강한 몬스터와 싸우기 위해 27층까지 올라갔다. 불행히도 키리토를 제외한 모두가 이곳의 몬스터들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49층으로 계속 갔습니다. 마침 크리스마스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했기에 자신의 레벨을 숨긴 오만함을 후회했다. 특히 길드에서 막 친해진 사치도 자신을 희생했지만 그녀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아치를 되살리기 위해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정육점 니컬러스와 싸웠습니다. 이라는 오랜 친구를 만나 클라인 키리토에게 괴물과 싸울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부탁했다. 키리토 혼자 실패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뒤에는 스토커가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클라인과 그의 친구들은 키리토가 괴물과 싸울 수 있도록 스토커들과 싸우기 위해 머물렀다. 잠시의 싸움 끝에 우리의 남자 주인공은 부활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되찾았지만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 보관하지 않고 죽음 직전에 있는 다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클라인에게 주었습니다. 가려고 등을 돌린 키리토는 혼자 작은 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갑자기 사치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그녀는 죽기 전에 녹음을 녹음하고 크리스마스가 자동으로 키리토에게 보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감정적인 말은 그를 무가치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35층에서 키리토는 이리커는 소녀를 구했다. 당시 괴물들 했지만 이리커 옆에 있던 피나라는 짐승도 키리토의 목숨을 구하고 실수로 죽고 말았다. 키리토가 이 소녀를 구한 이유는 여동생을 닮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47층 일명 추억의 언덕으로 갔다. 살릴 수 있는 꽃을 얻으러 이곳으로 피나갑니다. 그런데 뜻밖의 꽃을 받았을 때 실리카의 옛 길드 친구가 그들을 죽이고 꽃을 빼앗고 싶어 했다. 우리 남자 주인공을 잘못 건드린 무지한 사람들, 물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키리토의 손에 재빨리 패배했습니다. 기억의 꽃을 되찾은 후 키리토와 이리커는 헤어져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3월 6일 2224 56층에서 우리는 영상 초반에 소개했던 소녀 아스너를 다시 만났다. 이제 그녀는 블러드 얼라이언스 기사단의 부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플레이어는 안전지대에서 사망했습니다. 아스너와 키리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요르코는 이름이 모든 것을 목격한 사람, 그녀와 방금 카인스를 죽인 사람이 같은 길드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약간의 조사 후에 그들은 그림록이라는 사람이 케인스를 찔러 죽인 검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그들의 일족이 황금사과라고 불렸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 함께 희귀 몬스터를 물리치고 20포인트의 민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귀중한 반지를 얻었고 한 파티원은 함께 투표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위해 반지를 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룹의 리더인 그리셀다 씨는 중개인을 만나 반지를 팔려고 하다가 갑자기 죽고 만다. 이후 길드는 해산됐다. 아마도 주범 중 하나는 황금사과 7인조가 반지를 뺏고 싶어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함께 반지를 팔지 않기 위해 다른 남자의 집에 갔다. 왜냐하면 그림락은 그리젤더의 남편이고 그는 그의 아내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도 그림락에 의해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화에 놀란 유러코는 창가에 서있던 순간 칼에 찔려 살해당했다. 주위를 둘러본 키리토는 근처의 검은 그림자를 발견하고 옥상을 뛰어다니며 추격했지만 남자는 텔레포트 수정을 사용하고 사라졌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셔츠는 그리젤더의 망토였는데 그것이 그리젤더의 복수의 유령인 줄 알고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키리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밤 키리토와 아스너는 함께 앉아있기 이한이를 의논하다가 아스너가 키리토에게 케이크를 주었다. 하지만 너무 서투른 탓에 바닥에 쓰러졌고 케이크는 순식간에 우주로 사라졌다. 그러나 케이크를 떨어뜨린 덕분에 키리토는 케인스와 요로코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모두 이해했다. 그러나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적절한 타이밍 때문에 그들은 텔레포트 수정을 사용하여 가짜 죽음을 만들 것입니다. 과연 키리토의 생각에 따르면 그리셀더의 묘지에서 모두가 범인을 찾았다. 그녀가 전과 다르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옆에 있는 것은 남편이었다. 사람들은 이 남편이 그런 어리석은 이유로 아내를 죽일 수 있는 심각한 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8층에서 키리토는 리즈베스의 대장간으로 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검을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가게에는 키리토보다 좋은 검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55층으로 올라가 희귀 금속을 얻고 가장 놀라운 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키리토는 리즈에게 근처의 수정덤불 뒤에 숨어서 혼자 큰 용과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깊은 동굴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키리토는 그들이 찾고 있던 금속 막대를 팠고 그것이 용의 동굴임을 발견했다. 그와 동시에 드래곤이 돌아왔고 재치 덕분에 키리토는 검으로 드래곤을 찔러 동굴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어젯밤의 따뜻한 악수 때문에 하늘을 나는 동안 리즈는 우리 남자 주인공에게 감동받아 키리토에게 과감하게 고백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그녀는 검을 끝내고 다시 자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그들은 위대함을 넘어선 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리즈가 비밀말을 하려 했으나 운명이 허락하지 않아 아스너가 돌아왔다. 게다가 그녀는 리즈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아스너와 키리토의 친밀감은 리즈를 이해하게 했고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남자 주인공은 언니들이 쓰러지는 곳으로 가는 남다른 매력이 있을 텐데 훈련 동안 게임에서 생활한 후 플레이어는 이곳에서의 생활에 거의 익숙해졌고 더 이상 게임 지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최전방도 줄어들고 있지만 퀘스트가 계속되다 보니 키리토와 아스너에게 많이 의존해야 했다. 급 동물의 고기를 얻은 덕분에 키리토는 이 맛있는 요리를 즐기기 위해 아스너의 집에 초대받았다. 대화를 통해 아스너는 키리토에게 길드를 결성해 나중에 괴물을 물리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わかった。 그러나 블러드 기사단의 부사령관으로서 그녀는 경호원을 소유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키리토가 아스너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질투심에 키리토와 싸우고 싶었다. 키리토는 그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쓰러뜨릴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 남아있을 얼굴도 없었다. 그들의 전투는 대낮에 진행되지만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검은 로브를 입은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호원을 몰아낸 후 아스너와 키리토는 괴물과 싸우러 갔고 그들이 좋은 협력은 쉽게 괴물을 물리쳤다. 이후 두 사람은 거대한 문으로 들어섰고 그곳에 거대한 괴물과 나타났고 단 한 번의 포효에 두 사람은 달아났다. 한참을 달리다가 근처에 앉아 쉬다가 갑자기 키리토의 오랜 친구들과 마주쳤다. 아스너처럼 아름답고 재능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나 모두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해방군의 도래로 갑자기 분위기가 고요해졌고 한눈에 그들이 몹시 지치고 지쳐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지도 데이터를 얻은 후 코바츠 중령은 괴물과 계속 싸우도록 강요했습니다.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도와주러 갔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그 방에서 실망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 안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갇힌 채 텔레포트 크리스탈을 이용해 탈출할 수 없었다. 괴물과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달려들지 않았고 코바츠 중령과 죽은 병사들의 모습을 목격했다. 키리토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키리토는 자신의 기술인 쌍검을 사용해야 했다. 이것이 그와 리즈의 비밀이기도 하다. 움직임은 끊임없이 시작되고 싸움은 매우 거칠고 치열합니다. 키리토의 체력이 한 줄로 떨어졌다. 하지만 다행히 괴물은 패배했다. 키리토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난다. 그래서 우리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지? 둘주 동안 얼어붙은 그는 아스너의 부름에 잠에서 깼다. 그녀는 너무 걱정스러워 그를 꼭 끌어안고 놓지 않고 동시에 길드를 잠시 떠나 키리토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블러드 나이츠의 리더는 키리토가 아스나를 쓰러뜨리면 데려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피해 기사단에 합류해야 했습니다. 이 도전에 직면한 그는 원하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두 사람의 경쟁은 순식간에 많은 관중을 끌어들여 객석을 가득 채웠다. 전투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키리토는 빠르게 일련이 어려운 공격을 시작했지만 리더의 견고한 방패를 넘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검을 한번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몇 미터를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키리토가 의외의 움직임으로 돌연 패배하자 곧 승리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피해 기사단의 망토를 입어야 했습니다. 아수나와 대화를 나누면서 키리토가 길드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다. 이전에 길드에 가입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들과 싸우기 위해 자신의 레벨을 숨겼기 때문에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막지 않고 모든 멤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매우 부끄럽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너는 키리토를 지켜주기 위해 잘 살겠다고 약속하고 깊은 격려로 그를 꼭 끌어안았다. 신인으로서 키리토는 다른 멤버 2명과 함께 훈련에 참가해야 했다. 그 중에는 이전에 키리토에게 무자비하게 패배한 아수너의 지주쿠라들이 있었다. 그 분노 때문에 그는 마비독을 사용하여 키리토와 다른 사람이 마시는 물을 마셨다.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키리토는 이전에 중상을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물약을 사용하여 독을 중화시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괴물 같은 미소를 짓고 가난한 사람을 죽인 놈이 쿠러들에 의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더러운 검을 키리토의 전신에 찔렀다. 그리고 숨이 막힐 즈음에 아수너가 나타나 그를 벽에 들이받고 몇 번이고 베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아수너는 그의 반격을 당한다. 그의 사랑에 키리토는 망설임 없이 왼손을 내밀어 양손이 잘린 아스너와 키리토의 일격을 막아냈다. 그 감정에 아스너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나약함을 많이 안타까워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했고 키리토는 아스너에게 격렬한 키스를 했다. 저녁 식사 후 아스너는 연인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잠시 동안 키리토와 함께 최전선을 떠나고 싶었다. 키리토와 아스너는 22층 숲속의 작은 마을로 가서 결혼하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다. 신혼부부 아스너와 키리토는 이날 최전선을 떠난 후 행복한 삶을 누렸고 그날 키리토가 유이라는 소녀를 구하고 이 소녀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하루 동안 의식을 잃은 유이는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에 잠에서 깨어나 아스너와 키리토를 가장 다정하게 엄마 아빠라고 불렀다. 그리고 두 사람도 매우 기뻐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3인 가족이 함께 아침 식사를 즐기는 모습은 아주 잠깐이지만 세 사람의 기분은 무척이나 행복해집니다. 아침을 먹은 후 그들은 유이의 부모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이를 초심자 마을로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사를 괴롭히는 방궁 그룹과 마주쳤고 교사에게 돈을 지불한 후 아이들을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을 목격한 아수너는 하급자들을 날려보내 부끄러움에 달아나게 했다. 이후 함께 학교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곳에 유이의 부모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두가 점심을 먹고 있을 때 율리에라는 소녀가 아수너와 키리토에게 사랑하는 사람 싱커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다. 생각하는 사람은 키바우라는 남자에게 소가 던전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여기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율리에가 도움을 요청한 것은 아수너와 키리토가 꽤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이는 자신이 그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께 그곳에 갔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 괴물을 죽이고 싶어 하는 유이도 있습니다. 괴물과 너무 강해서 거기에 도착한 키리토는 아수너에게 유이와 다른 둘을 텔레포트 시켜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는 괴물을 지키기 위해 남겼지만 아수너는 남편을 혼자 놔둘 수 없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괴물과 싸우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 유이를 탈출하도록 이끌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수너와 키리토의 힘이 괴물에 미치지 못해서 날아가 버렸다. 일어서지 못하고 괴물이 거금 아래 죽어가던 중 유이는 갑자기 기억을 되찾고 힘을 발휘해 괴물을 죽이고 만다. 그들은 같은 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서 모두가 유이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감정적 능력이 부여된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서서 모든 사람의 감정을 관찰할 수만 있을 뿐 상호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갑자기 유이는 아스너와 키리토가 서로 반대되는 감정, 즉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이는 이둘에게 가는 길을 찾았다. 그것이 우리가 이 회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3인 가족이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바로 지금 유이가 제어반을 이용해 서버가 비상시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괴물을 죽이기 때문에 유이는 시스템에서 제거됩니다. 내 아쉬움에 서로를 꼭 껴안았다. 유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다음 유이는 영원히 사라졌지만 그들은 제 시간에 유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그들이 나올 때 그녀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